같은 아파트인데 옆집은 3억에 샀고 이 집은 2억 4천에 샀어요. 같은 단지, 같은 평수, 같은 층인데 6천만 원이 차이 납니다. 대체 뭐가 다를까요? 답은 하나예요. 사는 방법이 달랐던 겁니다. 안녕하세요. 15년 넘게 부동산 경매 한 가지로만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경매야 부탁해 저자 원도입니다. 저도 처음엔 여러분이랑 똑같았어요. 경매라는 단어만 들으면 심장이 쪼그라들었거든요. 이건 나 같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 제가 15년을 직접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? 아, 진작 시작할 걸 딱 이 한마디였어요. 그래서 이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. 왕초보를 위한 5분 경매. 한 영상의 5분 딱 하나의 개념만 배워가는 시리즈예요. 이제 경매를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분을 위한 겁니다. 겨우 5분에 하나요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. 오늘 하나, 다음 영상에서 하나,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순간이 찾아와요. 이 물건 이렇게 하면 돈 되는데 그때부터 여러분은 경매 투자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. 15년 전에 저도 딱 그랬거든요. 네, 대단한 걸 한꺼번에 배운 적 없어요. 작은 개념 하나하나가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든 겁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하나를 배워볼게요. 오늘의 목표는 딱 이거 하나예요. 경매가 뭐지? 아,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구나. 이 느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. 공부한다고 힘주실 필요 없어요. 그냥 이야기 듣듯이 편하게 보시면 돼요. 먼저 일반 매매부터 볼게요. 집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. 집주인이 한 명 있어요. 이 사람이 이 집 팔고 싶다고 부동산에 내놓습니다. 가격도 직접 정해요. 이 집 3억이요.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팔아도 되고 가격 올리고 싶으면 올려도 돼요. 그러니까 일반 매매는 집주인이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예요.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고 익숙하죠. 대신 싸게 사기는 어렵습니다. 시세보다 싼 매물이 나오면 순식간에 누군가 가져가 버리니까요. 결국 대부분은 시세 그대로 사게 돼요. 자, 이제 오늘의 핵심인 경매로 넘어갑니다. 자, 경매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거예요. 집주인이 선택권을 잃어버린 매매. 왜 잃어버렸을까요? 보통 이유는 하나예요. 돈 문제입니다. 네, 어떤 사람이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. 매달 갚기로 했는데 갚지를 못한 거예요. 처음에는 은행도 기다려줘요. 줘요. 좀 힘드시죠? 조금만 더 볼게요. 근데 계속 못 갚으면 은행이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. 담보로 잡은 집을 법적으로 처분하겠습니다. 여기서 법원이 등장하는 거예요. 이때부터 집주인은 안 팔게요. 이 말을 못해요. 가격 올려주세요. 이것도 안 되고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. 법원이 정한 절차대로 공개적으로 팔아버리는 것. 이게 경매예요. 솔직히 이렇게 들으니까 좀 무겁게 느껴지시죠? 그게 당연한 거예요.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. 일반 매매는 집주인이 직접 가게를 차려서 파는 거예요. 손님을 골라받을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죠. 경매는 빚을 못 갚아서 법원이 대신 가게를 열고 팔아버리는 거예요. 가게 주인이 파느냐 법원이 파느냐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.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. 그래, 싸게 살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가 문제인 건데?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다음 강의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거예요. 오늘은 이 큰 그림만 잡아두시면 됩니다. 근데 실제로 이 구조를 몰라서 손해본 경우가 있어요. 회사 다니는 30대 직장인 한 분이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했어요.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3억짜리 아파트를 시세대로 사서 기분 좋게 이사를 갔습니다. 그런데 한 달 뒤에 같은 단지, 같은 평수, 비슷한 층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. 낙찰가가 2억 4천이었어요. 여러분이라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? 그분이 경매라는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았어도 6천만 원을 아낄 수 있었던 거예요. 몰랐던 게 잘못이 아닙니다. 다만 알고 나면 선택지가 달라지는 거죠. 그러면 사람들은 왜 경매를 안 할까요? 이제 경매라는 단어 옆에는 항상 이런 말들이 따라오거든요. 권리 분석, 명도, 강제 집행. 이 단어들이 벽처럼 느껴지니까 대부분 시작도 안 해요. 시작을 안 하니까 계속 모르는 거고요. 근데 솔직히 경매가 진짜 어려운 걸까요? 처음 스마트폰 받았을 때 생각해보세요. 터치도 어색하고 앱 설치도 무서웠잖아요. 지금은 눈 감고도 하잖아요. 경매도 똑같아요. 구조 자체가 복잡한 게 아니라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. 이건 몰랐던 게 당연한 겁니다. 접할 기회가 없었으니까요.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겁니다. 일반 매매는 집주인이 파는 거예요. 편하고 익숙하죠? 대신 시세대로 사야 해요. 경매는 법원이 파는 거예요. 절차가 낯설죠? 대신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구조예요. 경매는 대단한 사람이 하는 투자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한 사람이 하는 투자입니다.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 목록을 한번 훑어보세요.
우리 동네 아파트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. 클릭 한 번이면 되니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면 느낌이 확 달라져요. 여러분 오늘 하나를 알게 돼서 됐습니다. 경매는 집주인이 선택권을 잃어버린 매매다. 이 한 문장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. 오늘 꼭 챙겨갈 건 세 가지예요. 첫째, 경매가 싼 이유는 법원이 강제로 파는 구조기 때문이에요. 집주인이 가격을 올릴 수 없으니까요. 둘째, 경매 물건을 보기 전에 먼저 일반 매매 시세부터 확인하세요. 비교 기준이 있어야 싼 건지 비싼 건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셋째, 오늘 이 구조를 이해하셨으면 이미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. 이 그림이 다음 강의에서 수익 구조로 연결됩니다. 다음 강의에서는 이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. 자, 경매는 왜 싼 건지는 알겠는데 거기서 어떻게 돈이 남는 거야? 시세 3억짜리 아파트가 경매에서 2억 5천에 나왔어요. 이 5천만 원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 건지, 그리고 그 차이가 진짜 내 수익이 될 수 있는 건지 다음 영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릴게요. 꼭 이어서 봐주세요. 오늘 경매라는 시장의 문을 하나 열어보셨어요? 궁금한 게 생기셨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. 15년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답변 드릴게요. 네, 북코멘트는 겉핥기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이 실전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는 채널이에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,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수익 구조 강의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.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